민속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말기 개성의 큰 기와집에 박대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한성가라는 부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흔히 말하는 공처가 같은 남편이었지만 이날따라 급한 볼일이 있어 집을 나서게 되었지요. 박대감의 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환하게 웃으며 배웅하던 마님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마님은 조용히 머슴 하나를 방으로 불렀지요. 그러자 그 넓디 넓은 집안에 자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거지. 젊은 게 역시 다르구나. 사실 부인은 젊었을 적 박대감의 잠자리 능력만 보고 혼인을 했었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중년이 된 박대감이 젊었을 때처럼 힘을 쓰지 못하니 마님의 들끓는 욕정을 다 채울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부인은 점점 불만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박대감이 집을 비울 때면 젊고 건장한 머슴들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이날도 박대감이 나가자마자 머슴을 불러들여 황홀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님이 머슴을 끌어안고 욕정을 채우고 있던 그때 갑자기 마당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대감이 도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아, 그걸 깜빡하고 나왔구나.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박대감은 마당에 울려 퍼지는 마님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었지요. 그리하여 박대감은 황급히 부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에 가까이 갈수록 마님의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박대감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머슴의 거친 숨소리도 함께 들려왔지요. 박대감은 마님이 머슴과 뜨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걸 깨닫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안이었다면 당장 부인을 내쫓았겠지만 박대감은 마님을 무척 사랑했을 뿐더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던 터라 분노보다는 자책감이 먼저 들었답니다. 박대감은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서 집을 나서고 말았답니다. 피곤하다며 밤마다 그냥 자버리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 물건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박대감은 마님이 머슴과 놀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자기 탓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박대감은 마님을 만족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님은 잠자리를 피하기 바빴지요. 박대감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이 속상한 심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대감은 오랜 친구 이참판을 불러 함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박대감이 이참판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참판의 얼굴이 불그락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쫓지 않고 뭐 하는 건가? 부인 탓이 아니라네. 내 물건이 힘을 못 써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자네 물건이 정말 구실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떤가? 누구 탓인지 한번 확인해보세. 이참판은 답답해하며 박대감을 데리고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아라 하옵니다. 박대감의 옆에는 화려한 외모의 젊은 기생 소화가 앉았습니다. 소화는 꽃처럼 화려하면서도 싱싱한 매력이 있었지만 박대감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조심스럽게 소화에게 입을 맞추었지요. 분위기는 점차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대감은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와 이러는 것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입을 맞출 때부터 이미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지요. 박대감은 소화를 향한 손길을 거두며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박대감이 갑자기 멈추자 소화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아, 그게 박대감은 소화에게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화는 이참판의 말이 맞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지요. 여기까지 오신 이상 나리로서의 물건을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하면서 소화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흥분한 상태에서 박대감이 갑자기 멈추니 소화도 마음이 급했던 것이었답니다. 그래.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구나. 어여쁜 소화의 설득에 넘어간 박대감과 소화는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의 물건이 소화한테 들어가자 소화는 아주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지요. 박대감은 오랜만에 듣는 소리에 신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대감은 더욱 힘차게 움직였고 소화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황홀해했지요. 소화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은 이불을 흠뻑 적셨답니다. 박대감은 그동안 마님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하고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박대감의 기분을 북돋아 줄 노력이 없었지만 소화는 박대감의 기분을 최고로 끌어올려 준 것이지요. 마님과 소화의 차이를 크게 느낀 박대감은 소화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소화 또한 박대감을 처음 만났지만 묘한 끌림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내로서의 느낌도 그렇고 점잖으면서도 기품 있는 박대감은 소화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형이었던 것이지요. 소화는 박대감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소화는 박대감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세월이 흘러도 배도 안 나오시고 여전히 멋지시옵니다. 물건도 제가 경험한 것 중 최고였지요. 마님께서 욕정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물건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인을 향한 서운함이 크게 밀려왔지요. 나를 버리고 젊은 머슴과 그런 짓을 하다니 밉기도 하였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박대감은 마님을 마주했는데 사랑스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미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컸던 만큼 미움의 크기도 무서울 정도로 커진 것이었지요. 박대감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에 마님을 방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오늘 밤은 거사를 제대로 치러봅시다. 한지 꽤 오래되지 않았소? 아야, 아파요. 서방님답지 않게 오늘은 참 거칠어요. 박대감은 소화에게 칭찬도 받았겠다. 이번엔 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박대감과 마님은 오랜만에 한 몸이 되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이미 젊은 머슴들과의 경험에 익숙해진 터라 박대감에게는 도무지 반응이 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님은 대충 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맞추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박대감은 소화의 진짜 반응을 본 터라 부인이 가짜로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큰 절망감에 온몸에 힘이 빠졌지요. 대충 마무리한 후 마님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박대감은 어찌해야 할지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미워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처음 경험해서 그런 걸까요? 소화와의 뜨거운 순간만이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마님과 잠자리 할 때도 밑에서 자지러지며 비명소리를 지른 소화 생각이 자꾸 났었지요. 박대감은 소화 생각에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박대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급히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박대감이 조심스럽게 기생집으로 들어가는데 소화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침 나리가 그리운 참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마님에게 받은 상처를 소화에게 위로받았고 둘은 날이 밝을 때까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은 거의 매일 소화를 찾아갔고 둘의 마음은 점점 가까워졌답니다. 박대감은 마님과 더 이상 함께할 생각이 없었기에 결국 소화를 첩으로 들이기로 했지요. 소화가 집에 온 첫날부터 박대감은 미운 마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소화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젊고 예쁜 소화가 무척 마음에 들었지요. 소화도 박판서에게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둘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그런 박대감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마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박대감이 첩을 들이니 당황스러웠지만 소화가 젊고 예쁘다 보니 질투심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옷을 반쯤 벗은 채 소화의 방에서 나오는 박대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부인을 슬쩍 보더니 곧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왜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거야? 젊은 게 좋다는 거야? 마님은 제가 갖기는 싫으면서도 남 주기는 아까운 그런 마음이 샘솟기 시작했답니다. 마님은 뚜벅뚜벅 박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박대감은 소화와 진이 빠질 때까지 함께한 터라 금방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박대감 옆에 누워 살며시 그를 안아보았지요. 박대감에게서는 젊은 머슴들처럼 싱싱하진 않지만 중년의 익은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질투심 때문이었을까요? 마님은 웬일인지 흥분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박대감 물건에 손을 가져다 대었지요. 그러자 박대감 물건은 벌떡 일어섰고 마님은 곧장 박대감 위에 올라타고 깊은 곳에 물건을 쑥 넣고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인기척에 박대감이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니 좋네요. 박대감은 마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머슴과 노란한 마님이 빌 줄 알았더니 마님이 빤빤하게 나오자 박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슴과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소. 마님은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오히려 화를 내며 발뺌했습니다. 서방님, 혹시 꿈꾸신 거 아니십니까? 제가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마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내쫓으려면 머슴과 관계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나오는 마님을 보고 박대감은 할 말을 잃었지요. 마님은 박대감을 뒤로 한 채 휙방에서 나갔습니다. 저 순진한 양반이 어떻게 알았지? 돈줄 끊길라. 쫓겨나면 안 되니까 당분간 조심해야겠어. 그날 이후 박대감은 마님을 내쫓기 위해 마님이 머슴과 만나는 현장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숨어서 지켜봐도 마님이 머슴과 만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대감은 반쯤 포기한 상태로 소화와의 시간에만 집중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소화는 박대감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부인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슴과 노란한 마님이 정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미워 죽을 지경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마님을 내쫓을 수 있을까? 옳지. 소화는 박대감이 마님이 머슴과 노라나 관계를 할 수 없어 고민한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소화는 머리가 좀 모자라도
외모만은 뛰어난 머슴 춘식이를 떠올렸습니다. 춘식이를 집에 데려다만 놓으면 마님이 알아서 덫에 걸릴 거라고 확신했지요. 소화는 마님을 유혹해준다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춘식이를 박대감의 집에 들여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님은 춘식이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욕망이 치밀어 올랐지요. 부인은 박대감의 의심으로 머슴들과 만날 수도 없던 터라 더욱 욕망을 참기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기에 마님은 이를 악물고 가까스로 춘식이에게서 눈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방을 나왔는데 마당에서 춘식이가 옷을 벗고 장작을 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장한 외모에 탄탄한 근육 사이로 땀방울이 흐르는 걸 보자 마님의 욕망은 폭발해 버렸지요. 안 되겠어. 혼자서라도 해결해야겠어. 마님은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아 혼자서라도 해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님의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지요. 마님이 방에 들어가 아픈 소리를 내자 춘식이는 때가 왔다 싶어 마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무슨 일입니까? 아파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춘식이가 문을 두드려도 마님은 정신없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춘식이는 다시 한번 물었지요. 마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님은 이미 정신이 없어 춘식이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춘식이는 기회다 싶어 문을 활짝 열었고 마님을 보고는 깜짝 놀란 척하며 문을 닫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님이 정신이 나간 채로 춘식이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흠뻑 젖은 춘식이가 자신을 바라보자 더 이상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춘식이는 얼른 마님을 올라타서는 깊은 곳에 우뚝 솟은 큰 방망이를 밀어넣고 위아래로 흔들었지요. 마님은 자지러지는 신음을 토하며 숨을 헐떡거렸답니다. 마님과 춘식이는 방 안을 늦게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날 밤 마님과 일을 치르는데 성공한 춘식이는 소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님이 넘어왔으니 이제 들킬 시간을 정해야 했지요. 그런데 춘식이는 무척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기엔 아쉬운데 며칠만 더 있다가 얘기할까? 춘식이는 지금껏 경험 중에서 마님과의 시간이 너무 황홀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웠지요. 그래, 조금 더 즐기다 말해도 상관없잖아? 결국 춘식이는 마님과 조금 더 즐기다가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랜만에 욕망을 채운 마님은 더 안달이 났습니다. 게다가 춘식이의 물건은 대단했던 터라 마님 역시 지금껏 경험한 것 중 가장 황홀했던 것이지요. 결국 마님은 욕망을 참지 못하고 춘식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마님과 춘식이는 하루에 두세 번씩은 거사를 치르는 사이가 되었지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둘은 서로를 거부할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소화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춘식이는 아무 말도 없는데 마님의 얼굴은 점점 화사해지는 게 수상했지요. 마님이 춘식이에게 넘어간 게 분명하구나. 소화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믿고 데려왔더니 마님에게 홀딱 빠져서는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마님을 행복하게 해주다니. 소화는 춘식이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흘러 소화는 춘식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마님은 아직도 안 넘어왔어? 응, 안 넘어오네. 혼자만 즐기더라. 소화는 춘식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춘식이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할 뿐이었습니다. 소화는 춘식이가 무척 괘씸했습니다. 소화는 마님과 춘식이 모두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나저나 저 굿당 기억나? 우리 거기서 몰래 놀다가
크게 혼났었잖아. 이젠 버려진 굿땅이라던데. 저 굿땅이 이제 안 쓴대. 응. 보름 전부터 안 쓴대. 팔리지도 않는다던데. 아, 그래? 춘식이의 눈이 번쩍였고 소화는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춘식이는 마님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마님, 여기입니다. 버려진 굿땅이 바로 여기입니다요. 바로 소화가 말한 그 굿땅이었습니다. 마님, 여기면 편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는 들킬까 두려워 마음 편히 만나지 못했는데 버려진 굿땅이라니 조금 무섭긴 해도 들킬 걱정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 뜨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인과 춘식이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머, 사당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문 앞에는 박판서, 소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굿땅은 여전히 운영되는 곳이었고 욕망에 눈이 멀었던 춘식이와 마님은 그저 만날 생각에 소화의 허술한 계략에 속았던 것이지요. 여보, 마누라, 도대체 왜 그랬소?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욕망 하나를 이기지 못하다니. 이 꼴이 난 게 아니오. 춘식아, 너도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 이 꼴을 당하는구나. 마님과 춘식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후회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에게 간통 현장을 들켜버린 마님과 춘식이는 꼼짝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생 옥에 갇혀 살라는 벌을 받게 되었지요. 마님은 박대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 옥에 갇혀 평생 욕망을 풀지 못하게 되었고 춘식이는 조금만 참았으면 보상도 받고 멀쩡히 살 수 있었는데 그 하나를 참지 못해 옥에 갇혔으니 두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박대감과 소화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위로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머슴에게 욕심 때문에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복수를 하고 나니 무언가 마음이 허전했지만 소화가 있어 참 다행이었답니다. 대신 해결해줘서 고맙네. 널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찌 지내고 있을지. 앞으로 나와 평생 함께하게. 나리, 사랑합니다. 박대감은 소화를 첩이 아닌 정실 부인 자리에 앉히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요?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은 결국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과도한 욕심을 내고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